심채경 박사님은 오늘의 여행지로 연세대학교를 꼽으셨잖아요. 네. 박사님이 연대 왜 가셨는지 되게 궁금해. 일단 연세대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면서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 왜냐하면 연세대에 천문학과가 있거든요. 천문학 전공하는 학교가 있는데 전국에 천문학 전공하는 대학이 7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 외에 뭐 지구과학 교육과라든지 네. 이렇게 대기과학과에서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천문이라는 이름, 뭐 우주과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천문학과 몇 군데밖에 없어서 다 아는데 굉장히 좁은 사회인데 연대를 내가 안 가봤네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학 자체를 안 가본 거예요? 네, 그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근처는 돌아다녀 봤는데 아마 정문 앞에서 그냥 절로 들어가면 연대야까지만 그렇지, 하고 이제 그냥 보통 그렇잖아요. 신촌에서 놀고 나간 거죠. 그 우리가 아이비리그가 왜 아이비리그인가 얘기할 때 건물이 오래돼서 덩쿨 식물이 건물을 뒤덮은 것이 아이비리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연세대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비리그인 거예요. 건물이 오래됐고 그 오래된 건물 위로 덩쿨 식물들이 막 자라서 건물이 초록초록해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거 원두가 언더우드예요. 원두 신학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언더우드 님의 한국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희 전문 학교 시절에 처음 이 학교 설립하고 여기서 강의도 하고 하시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 이제 서양 선교사들 몇 분 계신데 와 여기서 보니까 예쁘긴 예쁘네요. 포토스팟이네요 여기가. 처음에 이거 생겼을 때 너무 멋있는 건물이었을 것 같아요. 신의 메신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한국의 친구. 1927년 엄청 오래전에 저렇게 잘 만들었네 동상을. 연세대가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식 천문학을 교육한 곳이에요. 아, 그래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별에 관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관련이 있을 수도. 네, 그때 연희에서 유일하게 천문학을 아마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저는 희망적인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연세대가 처음에 이제 연희 전문학교로 시작을 네네. 했는데 1915년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수물과가 아까 얘기하신 수물과가 있었어요. 천문학과는 그때 아니었고, 수학물리학. 네, 이 수물과가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이과대학, 자연대학인 거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교육봉사를 하러 온 선교사들이 화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를 가리킨 게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서양식 천문학을 가르친 거의 최초의 기관이고요. (1915년에) 시작해서 (19년에) 수물과 1회 졸업생이 나옵니다. 네 명이 졸업했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연희 전문대 수물과 1회 졸업생 4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이원철 박사님인데 원래 엄청 되게 계산도 빠르고 그러기로 유명하셨대요. 공부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이어서 그 연희 전문을 보냈고 거기서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모교에서 강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학부 졸업한 졸업생이 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거기 원래 천문학을 가르치던 선교사분들이 이 친구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다가 모교에서 강사만 하고 있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유학 가서 장학금 받을 수 없나? 이런 거를 막 수소문하셔서 장학금도 마련해줘서 와.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와. 근데 일제 강점기 때였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네. 도미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학으로 원래 편입을 한 다음에 네.
올 A를 받고 올 A를 받고 천재시구만. 몇 개월 만에 졸업을 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만에 박사를 받고 What? 아, 영어도 짧은 그 상황에서. 네, 아마 영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집안이 형제들이 좀 영어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어디서 재밌는 표현을 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연희 전문 학교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꽤 있고 그분들 중심의 어떤 문화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신촌에 가면 걔도 영어로 짓는다는 말이 있었대요. 왈왈인가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일대에는 영어 능통자들이 좀 많았-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고 대학원을 가서 한 3년 만에 박사를 받고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세요. 네. 이분이 이제 뭐 독수리 자리에 에타별이 맥동병강성이다라는 거 알아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발견한 내용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는데 그걸 과학 발견하셨다고? 시간에 나오잖아요. 아니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걸 몰라 어떻게? 맥동병강성을 모른단 말이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늘에 딱 고정되어서 박혀 있어서 항상 그렇게 빛날 것 같은데 별이 팽창했다 수축했다가 한다는 걸 그 당시에 이제 서양 과학자들이 알아내요. 네.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니까 밝기도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게 변광성이라고 불러요. 광도가 바뀌는 별이 있는 거예요. 이원철 박사님의 그 관측을 통한 박사학위 논문이 그걸 증명하는 와. 관측적 증거를 딱 엄청나다. 제시한 거예요. 이원철 박사가 대한민국 이학 박사 1호예요. 네. 오, 대단하다. 당시에 미국 천문학계에서도 조금 동양에서 온 모르는 나라에서 온 어떤 대학원생이 이런 논문으로 졸업을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대요. 엄청난 놈이네. 그분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조금 젊은 나이에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그래도 좋은 망원경과 당시에 그렇죠. 기기와 설비와 교수님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시 연희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당시에 천문학과도 아니고 그냥 수물과였는데 지금 언더우드관이라고 불리는 연세대 그 덩쿨이 가장 많이 있는 그 건물 옥상에 최초의 현대식 굴절 망원경을 거기 설치를 한대요. 나중에 그 망원경을 일제가 전쟁 물자로 징발해 갑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일제.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미국적인 정서, 네. 미국의 대학 어떤 민주와 자유, 진리 이런 걸 중요시하던 미국 대학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이분도 일본의 그런 압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끝까지 창씨 개명도 안 하고 계속 일제의 어떤 압박에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해임을 2번이나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천문학을 가리키고 과학을 가리키는 일을 끝까지 해내셨던 분이죠. 서양식 체제가 아직 완전히 다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고 해방되고 나서 아직 이제 기틀을 잡지 못한 게 너무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홍반장처럼 나타나서 예, 홍반장. 여기저기에서 어디서 나타나는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훌륭한 분이네요. 진짜 미국에서 인정받으면서 젊은 나이에 인정받고 이분들하고 하고 싶은 연구하면서 네. 영달을 누리면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이원철 박사의 이름이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요. 네, 네. 천문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이름이고 저희 연구원의 건물 중에 이제 뭐 세종홀, 장영실 홀이 있는데 이원철 홀이 있어요. 네, 있을만하네요.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분이고 한국에서 한국 망원경으로 발견한 소행성에 이원철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그럼 네. 이원철 소행성. 네, 소행성에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연희 전문이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는 지금의 서울대학교 네. 경성제국대학이었는데 경성제국대학에는 이공계가 없었어요.
그래요? 일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기술을 키우는 걸 싫어해서. 기술 같은 거를 배우는 것이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교육적으로도 아예 과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만들어지는 게 1940년대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할 때 기술자들이 부족해지자 이제 만들어요. 사실 그 연희 전문은 대학은 아니거든요. 전문 네, 대학인데 당시는 대학교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엔 대학 교육 같은 걸 했는데 어쨌든 당시는 대학은 아니었고 뭐 이렇게 각자가 하는 거지 국가적 차원으로 이렇게 키우진 않았어요. 민간에서는 과학을 알리는 운동도 있었고 당시 우리나라의 그 문학 쪽 사람들도 우리가 과학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망할 때 과학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대포도 없었고 이양선 들어오는데 전함도 없었고 일본이랑 싸우는데 우리는 그냥 뭐 6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저쪽은 하나도 안 죽고 이걸 보고서 과학을 키워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대학 교육도 안 시키고 하니까 이제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주로 이제 일본에 유학 갔던 그 동경대에서 공부한 물리학과 이런 출신들이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강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막 구름처럼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 운동이 나중엔 그 과학 데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지금도 그게 저희 과학의 날로 남아 있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